안녕하세요. 보수 우파들의 애국운동이 세계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미국의 보수 애국운동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끝나가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수 애국 운동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코로나를 빌미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야외든 실내든 일정 수 이상의 군중이 모이는 집회 같은 것을 이제 법으로 금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불붙었던 애국 운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말기고 이제 끝났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중시 여기자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 운동, 또는 내셔널리스틱 파퓰리즘인데 운동인데, 이것이 다시 힘을 받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보수 국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만나서 국제 간의 연맹을 결성하는 정도로 보수 운동이 엄청나게 힘을 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유럽 이야기가 될 텐데, 기사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Italy, Hungary and Poland create a new patriotic alliance to make Europe great again. 이런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태리와 폴란드와 헝가리가 국가 간의 보수 세력끼리 연대를 맺어서 국제 연맹을 맺자라고 유럽 우익 연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기사는 Viktor Orban, Mateusz Morawiecki and Matteo Salvini discuss new EU right-wing group. 자, 이제 비슷한 기사인데, 이 세 나라 지도자가 신 EU 우익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EU에 남아 있으면서 우익의 세를 이제 확장해 나가자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EU가 결성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유러피안 유니언이 다 합쳐서 미국과 같이 한 나라인 합중국 상태를 결국은 이루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깨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이 주요 리더 국가인데, EU에서. 왜냐하면 이제 가장 경제력이 크고 인구도 많고 막강한 공업력과 이제 과학력과 이런 걸 겸비하고 있으니까, 주로 독일의 주도에 의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가장 리드하는 나라였죠. 그렇지만 영국은 이제 완전히 EU에서 탈퇴를 해서 독립국가로 이제 EU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떠난 이유도, 또 이렇게 폴란드, 헝가리,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신보수 연맹을 맺는 이러한 이유도, 독일 주도하에 독일이 리드하고 있는 EU가 너무나 사회주의적이면서 좌파적인 성향이 짙고, 또 실효성도 없는, 듣기에만 좋은 political correctness에 젖어서 난민을 받는다거나, 난민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숫자를 무차별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다 막 뿌리고 하니까, 독일만 가면은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이 유러피안 유니언이 돼 있으니까 EU에 들어오면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 가는 거죠, 이 난민들이. 그러니까 체코 같은 나라는 노골적으로 난민을 배정받은 숫자를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금 이런 보수 연맹이 이제 강하게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우익이 엄청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기 이제 기사에서 보시듯이 Le Pen
continues to rise and challenge Macron in F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이 우파 후보인 르팽 후보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현직 대통령인 마크론 대통령을 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그 현직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글로벌리즘이라든가 그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를 들면 이제 무슨 국경 개방 정책이라든가 이민을 막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이런 정치를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프랑스에도 이제 여러 가지 테러는 계속 있어 왔지만, 특히 작년에 그 커뮤니티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무시무시한 그 테러가 일어난 게 이제 작년에 계속 연달아 몇 번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계 그 학생이 자기의 그 선생님을 참수를 했어요. 칼로 목을 쳤습니다. 이런 일부터 끔찍한 테러가 프랑스에서 그 아랍 이슬람계의 그 학생들과 주민과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행되니까, 그동안에 이런 데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오던 좌파 대통령이 마크론이 이제 더 이상 우호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본인도 강경 자세로 돌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유권자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에 워낙 그 글로벌리스트 좌파 쪽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크론이 이제 우로 돌아서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유권자들은 당신은 너무 늦었고 너무 이제 그동안에 너무 우호적이었다, 이런 이슬람이나 외국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무차별한 난민을 이민을 받고, 이것은 이제 때는 늦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훨씬 얕았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또 성향 자체가 상당히 우파적인 보수 성향인 이 여성 후보 르펜 후보가 막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군이라든가 프랑스의 경찰들은 당연히 르펜 후보를 70% 이상 밀고 있고, 공공연하게 지금 프랑스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군 장성들이나 전직이나 현직 장성들이 지금 보수 우파로 정권 교체가 프랑스에 되지 않으면 프랑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불만들이 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France bans gender neutral language in school, citing harm to lea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학교에서 성별 구분이 안 되는 단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중성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좌파 성향이 있는 프랑스의 현직 대통령이 이것을 민 거예요. 왜냐? 자기가 내년 선거에서, 프랑스는 내년이 대선입니다. 2022년이. 근데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점점점 우파 성향으로 지금 변하고 우파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인 국민 유권자들도 지금 현 정부의 너무 글로벌리스틱한 정치나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좌파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우파적인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좌파 대통령이 우파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늦었다라는 시각이 지금 큽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자, 계속해서 또 스페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스페인의 지난주에 스페인의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리전, 지방, 마드리드 지역의 지방 선거였는데, 여기에서 피플스 파티라고, 이제 얼핏 들으면 이제 민중당이니까 이게 무슨 좌파 사회주의당 같지만 아닙니다.
그 스페인의 피플스 파티는 우파당이에요. 이게 그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많은 보수는 아니고 중도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휩쓸었어요. 40몇 %인가 뭐 이렇게 휩쓸었는데, 이 스페인도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은 그 정권을 완전히 잡지를 못하니까 이 그 마드리드 지방 정부에서 이쪽에 그 피플스 파티가 연정을 하는데 누구랑 했냐면 복스 파티랑 했습니다. 그 복스 파티라는 것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되는 아주 엄청난 그 우파 애국 보수당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과 유럽에서는 이 복스당 보고 극우파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극우파는 아닌데 애국 보수당이니까 이 좌파들이 극우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 현직 그 스페인 수상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회당 그 당수입니다. 이 사람에겐 충격인 겁니다. 지금 스페인은 충격이에요. 사회주의 그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 있는 데인데 여기에 지금 마드리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보수가 휩쓸어 버리고 또 50%가 안 되니까 연정을 하는 게 자기네들 말로 극우파당과 중도 우파가 지금 이렇게 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파로 돌아서는 거예요. 마드리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스페인하고 Right wing wins big in Madrid regional el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익이 마드리드의 그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크게 승리했다라는 말인데,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은 이 스페인의 극우당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ar right이라고 하죠.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극우는 아니고 그냥 우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 유럽 전체가 거의 그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보통 그 우파 성향이 조금만 강하면 그냥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far right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의 좌파들도 이제 그 유럽식으로 약간만 우파 성향이 있어도 이제 극우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에서 이게 이제 유럽식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그 사회당이 득세를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짙죠. 그래서 사회주의 색채가 진짜로 짙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스웨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그 좌파들이 그 입에 올리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웨덴은 그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모든 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엄청나게 경제력이 있고 북구라파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뭐 단연 1위고 북구라파 전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고 부국이고 1인당 GDP가 상당히 높고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좌파들이 스웨덴의 모델을 예를 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스웨덴처럼 뭐 살 수 있다,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스웨덴이 지금 우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충격적인 건데 기사 잠깐 우선 보시면은 Sweden's far right takes a step closer to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극우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웨덴은 당이 한 8개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5개는 그 의석수가 아주 작아요. 뭐 20개, 뭐 10개, 뭐 30개 이 정도인데 3당이 이제 가장 큰 당입니다. 그래서 제1당은 그 사회민주당이에요. Social Democrats. 이게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항상 제1당입니다. 그리고 제2당은 중도당입니다. Moderate Par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당이 세 번째가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그 스웨덴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그 스웨덴 민주당입니다. SD당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스웨덴 정치는 이 세 당이 제1, 제2, 제3당이 변화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항상 비슷합니다. 제3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애국 보수당이었는데 너무 애국 보수가 짙다라고 해서 폴리티컬 코렉니스에 젖어 있는 나머지 7개 당이 아무도 이
그 우파당하고는 연정을 안 맺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당이 제3당인 우파당과 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1당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둘이 연정을 해가지고 이제 스웨덴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 스웨덴도 보수 자유 우파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연정하기로 했으니까. 이렇듯이 지금 유럽에서 일대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우파가 연대를 이루면서 국경을 넘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유럽의 좌파들은 이런 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그럴싸한 이유를 대기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은 이슬람계 난민을 받아들인 그 역효과가 잠시 있는 것 뿐이지, 요것은 이제 좀 우파의 그 득세 현상은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니까 좀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과거 파시스트하고 나치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또 프랑스의 일부, 이런 사람들은 과거 파시스트나 여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거나, 또는 이 소수 민족에 의해서 자국의 다수의 문화가 영향받는 것을 걱정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또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작은 에스닉 그룹들에 의해서 그릭 전통이 깨질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스위스도 들어갑니다. 스위스 국민들도 상당히 이슬람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도 여기엔 들어가요. 딴 데는 스위스 국민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대는 것은 크리스찬 밸류, 그러니까 보수 크리스찬의 가치가 손상되는 데 대한 역반응으로 나오는 거지 딴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이 크리스찬 밸류를, 폴란드 같은 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그거에 대한 걱정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많습니다. 폴란드, 불가리아, 로마니아 같은 국가는, 폴란드는 이제 카톨릭 국가고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이제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로마니아도 카톨릭이나 마찬가지죠. 오소독스인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소독스는 로마의 교황만 인정을 안 하지, 카톨릭과 이제 거의 유사한 자기네 나름대로의 로마만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폴란드, 로마니아, 이제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이 크리스찬 밸류가 이슬람 이민에 의해서 또는 난민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큰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많이 대지만 그건 좌파들이 익스큐즈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지,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자국 우선 애국주의가 이렇게 유럽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선거에서도 피플 파티가 승리를 하면서 복스 파티랑 이제 우파랑 이제 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거 운동 내내 선거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스페인에서 뭐냐? Freedom or Communism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유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선택해라. 우리를 뽑으면 자유고 저쪽 땅을 뽑으면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다. 이 스페인은. 이런 식으로 Freedom or Communism, 자유와 공산주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게 선거 운동 캐치프레이즈고, 이게 구호였습니다. 이걸로 성공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지 이러고서 피플 파티가 우파를 뽑은 겁니다. 이번 마드리드에서.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복스당 2년밖에 안 된 스페인의 신당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Make Spain Great Again이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당이죠. 그 한국도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그 보수 우파가 선거에서 승리를 했듯이 세계적으로 애국 보수 운동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자국 우선주의인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이 힘을 받아서 활짝 날개를 펼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에 의해서 글로벌리스틱한 그 레디칼리즘으로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러한 그 세력은 종말을 맞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메리트나 의미는 없는데 듣기에만 좋고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이런 political correctness하고 또 그 위장적인 그 학문, 가짜 학문 이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5회인데 그 critical racial theory 같은, 그리고 그런 티어리로 그 바탕을 해주는 그 워크 운동이나 이 캔슬 컬처 같은, 그건 제가 51회 때 방송을 했는데 한번 그 보시지 않았으면 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점점 힘을 잃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저의 그 소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소셜 그 미디어 서비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팬이고 그 서포터였던 그 베개 회사 마이필로우 그 회사의 CEO인 마이클 린델 CEO도 그 본인의 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위주의 지방 그 조그마한 우파 라디오 방송과 그 우파 TV 방송 요런데 몇 군데를 그 합쳐서 자기 플랫폼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아마 뭐 한 2-3달 동안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그런 그 펑션을 가진 것을 혼합한 펑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SMS 서비스를 아마 개설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많은 사람이 글로 이제 옮겨가겠죠. 저도 그 구독자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파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이유가 아닌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그 컨트롤 하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그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띄우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뭐 테크니컬한 거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레커멘드 하는 그런 액티비티는 알고리즘으로 우파적인 방송을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과 아시는 분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뭐 좀 조사도 할 것도 있고 여행 겸 해서 그 남쪽에 있는 주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와서 5월 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